이 학기 1단원인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중에서 올림과 버림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올림과 버림을 다루고 그 중에서 까지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올림에서 아니면 100의 자리에서까지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 에서는 교과서상이나 아니면 요즘의 문제집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약간 더 난이도가 있고 그런 문제집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본 문제집에서도 까지 에서의 구분을 둬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점점 수학이 조금 쉬워진다 그랬죠, 제가 몇 번. 그러면서 이게 잘 나오진 않지만 어떠한 문제집도 다 풀 수 있고 또 앞으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에서까지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묶어서 영상을 올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올림과 버림의 활용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올림과 버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영상을 올렸거든요. 또 그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된 올림. 자, 그러면 올림의 개념은 뭐냐?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상에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수를 올려서 그대로 나타내는 방법.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건데? 라는 게 있겠죠. 올림을 할 때 구하려는 자리 아래수가 모두 0이 아니면 구하려는 자리에 1을 올리고 그 아래수는 모두 0으로 바꾼다. 이런 설명이 또 나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 수입니다. 수. 이게 누구와 나중에 비교가 되냐면요. 반올림에서는 구하려는 자리에 숫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숫자.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에 바로 아래 자리에 숫자라고 나오는데 올림과 버림은 아래 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만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물론 않겠죠. 그럼 애들이 그럽니다. 선생님만 안 어려운 거지 우리는 어렵다. 근데 저는 또 우기죠. 이것만 알면 안 어려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올림에서 이 아래 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그러면 버림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버림은 무슨 뜻이냐? 버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수를 어떻게 해서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어떤 게 들어갔죠?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 수를 여기서는 올려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중요한가 한번 해볼게요. 올림을 한번 해볼까요? 273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273 이 숫자를 올림하여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어떻게 해서 올림하여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가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지우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73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다 어떻게 풀게 하냐면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10의 자리까지 라는 뜻은 10의 자리까지 살려서 그러면 10의 자리 뒤에다가 이걸 꼭 치게 합니다. 꼭 치게 합니다. 만약에 14,763인데 10의 자리까지 하면 어디다 해야 돼요? 여기다 해야겠죠. 그리고
천의 자리까지 라고 한다면 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익숙해지지 않고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쓰게 합니다. 너 이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꼭 해줘라. 꼭 해줘라. 꼭 해주고 해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죠?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수.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10의 자리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10의 자리를 밑에 하는 여기가 수란 뜻이 됩니다. 아래 숫자가 아닙니다. 수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아까 같은 경우였죠. 이런 경우에 100의 자리까지 1000의 자리로 해볼까요? 그럼 1000의 자리까지 그럼 어디다 그어야 되죠? 여기다 긋습니다. 자,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수. 아래수라는 건 이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바로 밑에 있는 얘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어떤 수가 있든 제가 아이들한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0.000000001이 있더라도 그건 올린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더 눈에 보이기 편하기 때문에 교과서상에는 3개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3개짜리를 한번 해준 다음에는 이렇게 긴 숫자를 하나를 만들어서 만 단위나 10만 단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가장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쪼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1000의 자리까지였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되어 있죠? 올림을 구하려고 하는 자리 아래수가 모두 0이 아니라면 여기를 어떻게 해준다? 0으로 바꿔주고, 나는 지금 올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준다? 그 구하려는 자리에 1을 올려준다. 그래서 얘는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15,000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첫 번째, 내가 구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살려서 준다. 그리고 D를 수를 보는 거다. 그 뒷자리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아이들한테 이렇게 냈을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아이들한테 내는 문제겠죠. 이해를 빨리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냅니다. 제가.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만의 자리까지 한번 끊어볼까? 그러면은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바꿔볼게요. 자, 만의 자리까지만 여기를 끊어야겠죠? 만의 자리까지.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는 뭐를 보냐? 어떤 아이들은 이 아래 수를 본다는 걸 모르게 되면 D가 0이기 때문에 올림을 안 하고 답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 일을 살려주죠. 아이들이 보통은 이를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씁니다. 올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를 살려주고 올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 0이 많아요. 내가 그 줄을 그었는데 뒷자리가 0이네. 그래서 올림할 게 없네. 올림할 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요걸 그대로 쓰고 얘도 또 살려줍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죠? 얘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뭐를 봐야 되죠? 아래 수를 본다 그랬죠? 아래 수를 본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00001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적으로 올려줘야 돼요. 어디다가 내가 그 자리까지 했던 그 구하려는 자리에 플러스 1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 답은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1로 바뀌어야 되죠. 이 한 문제 있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이들이 3자리 하고 뭐 5자리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아래 수를 이해했는가 알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0이 막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나 딱 만들어서 주면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처음에 맞추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수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다면 쭉 봤는데 여기 1이 있네? 그럼 얘도 올릴 수가 있구나. 그런데 뭔가 요 0에다가 주고 요게 또 0이 끼니까 뭔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답을 쓰는 아이들도 삐쭉삐쭉 쌤 제가 뭐 맞았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서 자신 없어 합니다.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무엇 때문이다? 올림의 개념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수를 올려서 정말 설사 0.0000001이 있다 하더라도 올려서 내가 구하려는 자리에 1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뭐로 바꾼다? 0으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버림은 어떨까요? 버림도 똑같죠. 아이들이 오히려 버림은 굉장히 쉬워합니다. 당연히 좀 그렇겠죠. 버림은 어떤 수가 나오든지 간에 그 뒤는 다 0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앞은 버림을 할 때 구하려는 자리수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아래 수를 모두 0으로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자, 100의 자리까지, 그럼 100의 자리까지, 내가 올리고 싶은 그 구하려는 자리는 100이야. 그렇죠. 그 얘는 살리니까 요 뒤만 보겠다. 이 뜻은 뭐다? 난 요까지는 살리고 요 뒤만 보겠다. 이 뒤로 판단하겠다. 뭐야? 아래수가 73이 있네? 근데 나는 요번에는 뭐를 하려고 했죠? 버림을 하려고 합니다. 버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올려줄 것도 없이 그냥 00 주면 된다. 그래서 답은 200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버림보다는 올림을 더 어려워합니다. 올림을 더 어려워하고 버림은 그래도 아주 쉬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우리가 올림이든 버림이든 간에 버림도 여기 한번 적어 놓을 볼게요. 버림. 올림이든 버림이든 이거 둘 다 소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소수를 버림하여 아니면 뭐 소수에서 올림을 하여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문제로 해봐도 되겠죠. 같은 문제로 한다면은 1.546. 근데 요때 어머님들이 꼭 하나 이걸 알려주기 전에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소수 첫째 자리가 어디야? 소수 둘째 자리는 어디지? 셋째 자리는 어딘지, 그리고 자연수 부분은 어딘지 이 부분을 꼭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이 안 된 아이는 거기 구멍을 메꿔준 다음에 수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단원에 학년이 올라가서 내가 가르칠 때는 어머니 만약에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요거는 4학년 때 배운 건데 얘가 이 개념을 알고 있을까? 하나 정도에서 내가 요거를 개념을 알아야 여기서 가겠다. 왜냐하면 수학은 계단식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얘가 자연수 부분도 알고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다 알아? 그럼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해서 나타내라 그럽니다.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숫째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알았어, 나는 엄마 여기에요. 그럼 그 뒤를 착. 근데 올림한다. 뒤에 수를 봅니다. 어떻게 되죠? 0.0000 극단적으로 1이 있다면 어떡하라 그랬지? 무조건 올리라 그랬지.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로 준다 그랬지? 0으로 준다 그랬지.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자리에 1을 준다 그랬지. 그럼 아이들이 열에 두세 명을 꼭 이렇게 씁니다. 1.60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또 괜찮습니다. 애들 이렇게 쓰면 이때 또 얘기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너네 속수 배웠잖아. 소수점을 줬을 때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0은 어떻게 한다? 쓰지 않기로 약속한다. 그래서 1.6이라고 쓴다. 요거까지 확인을 해준다면 우리가 4학년 때 배웠던 모든 것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메꿔지는 거죠. 그래서 5학년, 6학년에 가면 어차피 수학은 1, 2, 3, 4, 5 계속 배웠던 거를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그때 계속 메꿔주시면 됩니다. 새로 오는 걸 배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메꿔주고 또 메꿔줘서 탄탄하게 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몇 가지를 내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림과 버림은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 수를 올리거나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아래 수는 누구로 메꿔준다? 여기서 00으로 다 메꿔준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버림과 올림은 여기까지 했을 때는 그나마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편입니다. 잘 따라오고 문제 자체도 좀 단순하게 나오고요. 내가 누구만 하면 된다?
얘만 그으면 된다. 얘만 그으면 된다. 또 아이들 이거 긋기 싫다고 안 그어서 오답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어달라.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긋게 하는 거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림과 버림을 교과서상에 배우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 교과서상이나 아니면은 웬만한 그냥 중단이 약간의 더 높은 응용을 본다 하더라도 문제가 100의 자리까지 뭐 나타내기 우리는 뭘 할까요? 버림과 올림 다 해보겠습니다. 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교과서상이나 아니면 기본 단계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100의 자리에서 나타내기 요거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에서를 잘 초등에서는 못 만나보는데요. 요걸까지 해놔야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더 올라갔을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지상에서 내가 만난다면 훨씬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12,765. 이 세 자리나 네 자리보다는 다섯 자리가 큰 게 훨씬 더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요 만 자리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자, 나 100의 자리까지야. 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죠? 100의 자리까지 두고 요 뒷자리를 이렇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를 봐라? 아래 수를 봐라. 아래 수를 봤는데 올림부터 해볼게요. 이거를 올림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00 주고 여기가 1이 되므로 12,80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버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버림은 아이들도 아주 쉽다 그랬어요. 앞에 그대로 적고 그대로 적고 D만 00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에서는 뭐냐? 에서는 이거는 약간 좀 우리 국어 한국의 그 어휘인데 그 느낌 있죠. 그 자리에서 하란 말이야.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입니다.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바뀔까요? 1000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답이. 그리고 이 부분은 다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을 하라 그러면 너무 많이 쓰나요? 올림을 하라 그러면 얘는 답이 13,000이 될 거고요. 버림을 하라 그러면 12,000이 됩니다. 어때요? 답이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내가 에서와까지는 내가 올리는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까지일 때는 어떻게 한다? 요 뒤에 수를 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얘네가 다 아래수가 되는 겁니다. 100의 자리 포함해서 아래수가 됩니다. 100의 자리 포함해서 아래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바뀌게 되죠? 1000의 자리가 바뀌게 되죠. 근데 얘는 100의 자리까지 그러면 구하는 자리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리가 바뀌게 되죠. 구하는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개념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구하려는 자리의 라고 나옵니다. 그럼 얘는 구하려는 자리가 어떻게 되죠? 100의 자리가 되는 거죠. 100의 자리.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구하는 자리가 1000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까지와 에서까지 같이 엄마표 수학이라는 게 또 이런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만약에 문제집만 보신다면 에서를 놓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제 동영상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꼭 에서까지 같이 묶어서 아이들한테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활용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끊고 다음 영상에서 활용을 다루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올림과 버림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도 뭐가 있었더라? 까지와 에서
이 두 가지를 아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수학을 하는데 폭을 넓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집에 따라서는 아마 에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집도 다 풀기 위해서는 에서까지 제대로 다 개념을 잡는 게 훨씬 더 좋다.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